자, 11월 2일 날 손준성이 공수처에 출석을 합니다.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손준성이 자기가 구속될 때 자기 방어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도 누구한테 받은 거를 되돌리는 과정에서 돌려주는 과정에서 반송시켰다. 요것으로 지금 자기가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아, 토스. 받아서 전달했다. 아니야. 하도 많이 제보가 들어오니까 그 제보를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내가 야수님한테 뭘 보낸 게 아니라 야수님이 보낸 거를 내가 이거는 취소 안 받을 거야라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생긴 화면이라는 거야.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아니 그 기능이 아니라 내 말은 왜 있잖아. 제보가 한 200까지 된다고 쳐. 이 중에 이건 안 받을게 라고 해서 네가 보낸 건 이걸 안 받을 거니까 네가 가져가 라는 의미에서 보냈다고?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럼 핸드폰을 까. 그럼 그렇지. 되잖아. 그러네. 비밀번호 알려주면 되지.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우선 이건 두 가지 생각해보죠. 방금 전에 야수님이 그런 기능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텔레에서 그런 반사 기능이 있는가? 난 텔레 쓰면서 반사 기능을 써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뭐가 있나 마찬가지한테 물어보려고 했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있다고 치더라도 봐봐. 야수님이 푸나님한테 보냈어. 푸나님이 야 그딴 거 나한테 왜 보내? 나 안 해. 그리고 반송을 시켰어. 그럼 반송을 시켜서 그러면 야수님이 그럼 딴 사람한테 보내겠다 해서 다른 데를 돌리다가 얘한테까지 김웅관한테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준성의 이름이 그러면 다른 사람 이름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최초 발송자 이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줬는데 을이 손준성이야. 얘가 반사를 했대. 그러면 갑의 이름이 나와야지 손준성의 이름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그런 반사 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뭐로 봐야 되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제보를 했어요? 이 제보한 거를 가지고 내가 손준성이 보냅니다. 나 이런 거 안 받아 너나 가져. 이런 행동을 하지도 않고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손준성한테 날라간 그 문자에 뭐가 있냐면 4월 3일 당일자 뉴스 보도 기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낸 걸 내가 다시 보낸 거라고 한다면 최소 전날이어야 돼요. 그럼 4월 2일자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돼 있어야 되는데 4월 3일자 내용들이 뉴스 기사 보도들이 거기 업데이트 돼 있기 때문에 손준성이 직접 작성해서 보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수처에서 아주 쉽게 깰 거다. 이 정도 알리바이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반박할 논리가 궁색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냐라고 분석하는 게 맞고요. 분석할 필요도 없는 거지 발사기 같은 소리고요.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거고. 아니 손준성의 부하 검사들이 아다모트 제보자 X를 검색하고 바로 그날 그 고발 사주권이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제보자 X 본인 또는 그 검사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겼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시는지. 준성이 얼굴 보면 키가 엄청 커 보이죠. 손준성 실제로 보면 키가 엄청 작아요. 아, 그래요? 물론 쓸데없는 소리죠. 내가 키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황희도만큼 되나? 굉장히 키 커 보이잖아요. 키 되게 작아요. 아니 우리 희도를 왜 그렇게 아니 근데 지금 손준성이 이제 와서 무슨 제보자 운운하는 것은 이게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제보자를 발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수를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늦었다. 자기 밑에 지금 임홍석 검사나 성상호 검사 이름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와서 무슨 제보를 받았다는 등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죠. 상식적으로 내가 받은 자료가 200개인데 200개의 사진 파일을 받았는데 나 이거 처리 못 하겠어. 그러면 그 김웅한테 이야기할 때 야 웅아 네가 보내준 거 200개 나 처리 안 할 거니까 네 알아서 해라. 나 지울게.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상식적이지 200개 파일을 다시 다 보내주면서 야 이거 네가 다시 처리해라 이렇게 보내주는 게 상식입니까?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 사이에 자료를 주고받을 때 네가 줬던 10개 다시 다 보내주면서 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왜 보내줘? 갖고 있잖아. 저번에 10개 보내준 거 그거 이상하더라. 나 삭제했으니까는 고쳐서 다시 보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걸 다시 보내줍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시 개념도를 한번 보면은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과 한동훈이 손준성한테 시킨 거야. 그렇죠.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손준성이나 한동훈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한동훈도 피의자로 돼 있거든요.
지금 손준성 조사 받고 나면 바로 김웅 들어가요, 이제. 쫙 들어가요. 그 김웅 들어가고 나면 한동훈 또 나올 거예요. 이 과정이 다 윤석열이 지시한 걸로 보이는데 자기가 디지털 증거로 나와 있는 손준성 버넷마저도 그 반성하는 의미였다. 야, 여기 있잖아. 누군가가 나한테 스토킹한다고 쳐봐봐. 그 스토킹한다는 사람이 이게 스토킹인지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이 성추행한 건지 내가 이 사람의 무슨 뭐 이렇게 그 야한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여성한테 보내서 손준성 예를 들면 그래 놓고 나중에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요거 저 여자가 자기 사진을 나한테 보내서 그 반성하는 의미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얼마나 궁색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예전하지도 않아요. 진짜 너무 괘씸합니다. 그냥 핸드폰이나 깔아.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가 지금 제 손준성이뿐만 아니라 이제 김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손준성이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2 담당관실에 있었던 검사하고 그다음에 임모검사 들어가고 한동훈까지도 피의자로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생각하는 것은 몸통이 한동훈이고 사실 맨 꼭대기에 지시한 게 윤석열이라고 지금 방향을 잡아놓고 움직이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고요. 한동수 감찰부장이 저거 감찰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이가 대노하고요. 그 당일날로 권순정이 한동훈이 이 손준성이 얘네들이 카톡방에서 수십 번씩 이야기를 며칠 동안 해갖고 저 4월 3일에 저게 보내진 겁니다. 네.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 사유와 의혹의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공수처에 사발이 걸려있는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어. 저는 그 김진일 공수처장의 포스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2일날 손준성이 현직 검사가 수사받으러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여기에 의미 있게 윤석열까지도 나는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기대를 할까 성원이 좀 부탁드리고 그거 말고 윤석열의 검찰이 장모 문건도 만들었다. 대응 문건.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실상의 변호사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이거잖아요. 저 문건이 지금 그건데 실제로 이게 장모한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또 달라지는 거야. 그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진짜 충격이에요. 이 사유화 됐다는 말이 진짜 맞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검찰총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니 국가기관 어떤 기관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모한테까지 그 문건이 넘어갔다는 그 이야기가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게 그 문건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이 있잖아요. 그 보도가 돼가지고. 근데 그때 제 그 10페이지가 넘는 문건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건 사건 맥락이나 이거 첫 번째 버전이 아니라 여러 보고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이 보는 문서지 최초의 사건을 정리해서 요약 보고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모한테까지 이미 그 사적인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모한테까지 갔다면 그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론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일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뭐 정대택 씨 등 해갖고 이상하게 동업자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 아까 좀 전에 보여줬던 화면에서 도촌동 부동산 사건은요 이 최모 씨라고 하는 최은순을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 어떤 경우는 투자자로 만들어 놓고 피의자로는 절대 안 만들어 놓고 요거를 만약에 대검이 이렇게 만들었으면요 이 사건 수사하는 일선 검찰은 뭘 어떻게 해?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무조건 최은순에 대해서는 뭔가 윤석열의 대검이 보호하려고 했다는 건데 결국 그것까지도 최은순 변호사한테까지 가버려.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쟤네들이 저는 솔직히 머리가 좋기는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검언 유착 사건 있잖아요. MBC에서 이제 보도를 합니다. 이거는 유시민 작가한테 압박을 넣기 위해서 이철한테 압력을 넣었던 이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민주당에게 그런 이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선거 개입을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검찰 내에서 이 고발장 있잖아. 4월 3일 날 보내진 고발장.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제2의 울산 사건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이것은 제2의 울산 사건이다. 그게 송철호 울산시장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가 선거에 개입했던 것인데 이번에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가 여권에서 MBC를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자기들이 지금 선거 개입을 했잖아. 선거 개입을 한 게 드러난 거야. 근데 그거를 다시 되치기를 들어가려고 이걸 문재인 정부가 MBC를 이용한 선거 개입을 한 울산 선거 개입과 같은 맥락의 사건이다라고 지들 고발장에 써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이쪽인데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잡아서 수사를 시작하는 매우 특이한 능력을 가진 놈들입니다. 난 쟤네들 저 행동을 보면서 저게 항상 상시적으로 저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야 정말 사고의 틀이 우리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초법적인 권한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반인들한테는 전혀 갖춰질 수 없는 조건의 것들이 이 장모한테만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윤석열의 장모 관련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손경식입니다. 손경식이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지금 변호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윤석열하고는 2살 차이 납니다. 62년생 충북 충주생인데 이 사람이 92년에 사실 합격해서 연수원 24기예요. 그렇다면 윤석열이 60년생이고 연수원 23기인데 윤석열이 구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손경식은 한 8수 정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 시절에 만나서 뭔가 남모를 그런 동지애를 느꼈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검사 시절부터 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근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손경식이 98년에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이제 독립해서 나와요. 무슨 사건 때문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나와서 지금 윤석열 장모 관련해서는 손경식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손경식이 장모를 변호했던 기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을 했던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내부와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자기의 절친했던 친구가 검찰총장으로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사실 검사가 누군가에게 변호사 소개해 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예. 근데 당연히 그랬을 걸 믿잖아. 관련자인 사람이 뭐 장모님 뭐 이 변호사랑 같이 일하세요. 간단히 말해서 대검이 최은순에 대해서는 피해자 또는 투자자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는 절대 피의자로 수사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에다가 대검 이 새끼들이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누군가는 그 최은순의 변호사한테 이렇게 만들었다고 서로 합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대검이라고 하는 조직이 장모 변호하고 접해서 그러니까. 이런 미친놈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그중에 한 놈은 대선 후보가 되려고 좀 영 쓰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건 바로 박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주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사주를 했다, 고발 사주를 했다. 이 고발 사주 문제가 이 검언 유착 사건뿐만 아니라 월성원전 사건도 있고 최은순 장모에 대한 변호 사주의 문제도 있고 이번에 홍준표가 이야기해서 홍준표가 까고 나왔던 그 당협위원장을 시켜가지고 홍보 사주 사건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은순을 고소고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고소고발장에다가 이 사람 조사해서 이야기 다 알죠. 그 다음에 킥스를 이용해서 또 내부적인 정보를 다 모아. 그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최은순한테 넘겨줘요. 손경식한테 넘겨주고 이걸 가지고 방어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위험한 사건이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참고하세요. 우리가 또 한번 덮어드릴게요. 이거지. 왜냐하면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 또는 그 양재택이 최소한 특수관계로 있을 때 최은수는 처벌받지 않았잖아요. 네. 검사백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총장이 돼서도 그 짓을 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심정적으로 내가 총장이 됐는데 장모 사건 마음이 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 부하들한테 변호사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한테 대응 논리 만들어라. 그렇죠. 시키는 게 정상입니까? 최소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뻔뻔한 놈이 지금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 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말하니까 혀를 길게 뽑으니까 힘들어 죽겠네요, 지금.